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그만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팔란티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비밀주의로 아주 유명하죠. 태생부터가 테러와의 전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회사의 진짜 미래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보통 팔란티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CIA, 스파이 기술, 비밀스러운 정부 계약 같은 거요. 근데 막상 이 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가보면요. 온통 공장, 제조 효율, 공급망 관리 이런 얘기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안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 뒤에는 바로 물리적 AI라는 이들이 완전히 새롭게 밀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리적 AI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AI를 디지털 세상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현실 세계, 그러니까 공장 기계나 복잡한 공급망 같은 곳에 직접 투입해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걸 말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팔란티어가 풀려는 핵심 문제가 딱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큰 조직들 내부는 사실상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무팀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하죠. 근데 생산팀은 혹시 모르니까 부품을 넉넉하게 쌓아두고 싶어 해요. 또 구매팀은 재고를 칼같이 맞춰야 하고요. 다들 자기 부서 목표만 보고 달리니까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팔란티어가 하는 역할이 바로 AI 소화제 같은 겁니다. 부서별로 꽉 막힌 데이터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직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유기적으로 착착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서 곧 문제가 생기겠는데 하고 예측하고 미리 처방전까지 내놓는 식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공장 효율 좀 높이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훨씬 더 크고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글로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 상황을 아주 단호하게 거의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서방 세계가 이 AI 군비 경쟁에서 지면 그 끝은 그냥 끝이라는 거죠. 기술 패권을 반드시 쥐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판 동인도 회사라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옛날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깃발 아래에서 상업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주무른 민간 기업이었잖아요. 팔란티오도 똑같아요. 미국의 지정학적인 목표를 기술, 즉 AI라는 무기로 수행하는 민간 기업인 셈이죠. 애초에 CIA가 만든 펀드에서 투자를 받고 시작한 회사니까 태생부터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포부가 크고 야심만만하다 보니 주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묻죠. 이거 그냥 거품 아냐? 사실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PER이 900배가 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버는 돈으로 현재 주가를 만들려면 900년이 걸린다는 좀 황당한 계산이 나와요. 워렌 버핏 같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라면 아마 쳐다도 안 볼 주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쪽 시각도 한번 봐야 해요. 이 회사의 성장률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연간 매출이랑 이익 성장률이 거의 80%, 90%에 육박해요. 이건 이 정도 덩치를 가진 회사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거든요. 매년 이익이 거의 2배씩 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만 지나도 이익은 8배가 되죠? 그러면 지금 높아 보이는 PER도 8분의 1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낡은 규칙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따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그림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좀 더 들어가 보죠. 사실 팔란티어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의 핵심, 중심점이라고 봐야 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창업자 피터 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서 기술, 금융, 정치계를 넘나드는 거대한 틸 생태계를 만들어 온 거죠. 지금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제이디 벤스도 원래 틸의 벤처 캐피털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초창기 자금을 댄 것도 피터 틸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방산 유니콘 기업 안두릴의 최대 투자자 역시 바로 틸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목표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기술 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미국의 막강한 지정학적 힘을 하나로 합쳐서 21세기의 패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거죠. 이게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느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나 주식 투자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AI가 이끄는 이 새로운 냉전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를 바꾸고 있고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혹시 2000년대 닷컴 버블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닷컴 버블은 사실상 돈도 못 버는 소수의 IT 기업들이 벌인 그들만의 리그에 가까웠어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AI 경쟁은 달라요. S&P 500에 속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돈 잘 벌고 힘센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와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 단순 반복적인 일은 AI가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만 해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작자예요. AI는 못하는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이죠. 둘째는 창업가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 마지막으로 투자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만들어갈 곳의 자본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역할이죠. 결국 AI가 수많은 정답을 쏟아내는 시대가 되면 인간의 역할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가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데서 나오게 될 거예요. 정답을 내는 기계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